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58페이지 한번, 요약집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게 이제 등기할 권리 변동으로서 우리가 4번을 배웠고요. 4번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요약집 58페이지죠. 자, 오늘은 거기 5번의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걸 조심하셔야죠. 관계 있는 상황. 이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매달 우리가 암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설, 이변, 처소다. 요 6단계를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라서 외워야 돼요. 보설, 이변, 처소. 요 보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매년 출제가 돼서 별표가 5개고요. 자,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요거는 출제되는 게 한 별표 3개가 돼요. 그러면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 상황에서 보전과 처분의 제한은 우리가 열심히 해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58페이지 설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설정이라는 단어는 뭐냐? 대표적으로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해줘야 돼요. 요거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한다. 권리를 창설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한다. 요 창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새롭다 대표적으로 기입등기를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대표적인 것은 이게 바로 제한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물건과 관련돼서 설정이라는 단어가 붙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설정적 승계라는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 설정이라는 개념을 잡으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주체의 의미들이 자연스럽게 잡혀요.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요 전세권을 설정해줬을 때 누가 설정을 해주느냐? 요 A가 설정을 해준다. 그래서 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전세권자가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세권자 이쪽으로 직접점유하니까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가 되죠. 요 사람은 대표적으로 세입자, 요 사람은 주인이고, 요 사람은 약자, 요 사람은 강자가 되고, 요 사람은 소유 의사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타주 점유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설정이라는 단어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한다. 요 의미를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당사자의 약정에서 소유권 이해의 물건 및 임차권 처음으로 창설하는 등기,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설정이라는 말을 써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간혹가다 이제 출제가 되는 지문은 소유권 설정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하고 설정을 따르면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고 소유권은 소유권이죠. 그러면 소유권하고 설정은 백멸할 수가 없어요. 그로 소유권 설정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잡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요 단어를 보는 순간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보다 중요한 게 이제 보전이죠. 보전은 이제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여기에 이제 별표 5개로서. 자,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자, 보전은 우리가 이제 등기의 스타트가 돼요. 그래서 매년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가 대표적으로 보전이다. 자, 처음이라는 것을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처음이라는 것은 또 대표적으로 기입등기며, 처음이라는 것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기입등기면서 우리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보전이라는 말은 자,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보전이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 거기가 포인트죠. 최초로 하는 등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보전은 소유권 보전 등기의 대상으로서 특히 2번, 3번, 4번, 5번은 개념을 잡아두셔야 됩니다. 계약상 공용문의 뜻의 말소 등기.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자, 4번과 5번은 특히 이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해요.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 족탁, 이거는 원칙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 명령은 A적 처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3번, 4번, 5번, 이거는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전이죠. 이 이전이라는 것은 그 옆에 쫙 굵거나요. 주체의 변동이다. 그래서 주체,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전. 자, 이전의 의미는 딱 요걸 이전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권리의 주체의 변동. 이걸 반드시 숙지해 줘야 되고요. 자, 변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변경은 거기에다 줄쳐놔 있죠. 권리의 객체의 변동. 그래서 객체의 변경을 의미한다. 그래서 변경은 권리의 객체의 변동입니다. 만약에 자, 1값 대1억에 이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요 전세권이 바뀌면 바로 뭐예요? 변경 등기고, 요 B가 C로 바뀌면 대표적인 뭐예요?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체의 변동은 이전이고, 권리의 내용 변동은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전은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즉 권리 내용의 변동이 된다라는 거. 자, 소멸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처분 제한, 요걸 별표 3개를 해놔야 됩니다. 자,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 선수는 2가지를 우리가 잡아놔야 돼. 그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대표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압류 등기는 대표적으로 피보전 권리가 바로 건전이라는 거, 요걸 잡아야 되고요. 가처분 등기는 피보전 권리가 바로 건전 이해 권리다. 그러면 저희가 공부를 하실 때 요거 가압류 그러면 본능적으로 건전, 가처분은 건전 이해 권리, 요게 한번 나와야 되고요. 간혹가다 가처분 등기 시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이러면 X가 돼요. 청구 금액은 대표적으로 가압류에 기록되는 거지 가처분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가압류는 건전, 가처분은 건전 이해 권리. 대표적으로 이제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해서 올해 28회 때 출제도 가능성이 있고 잘 마무리를 전해야 됩니다. 자, 권리의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갱매 신청 등기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처분 제한은 반드시 거기에 줄쳐놔야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자, 요거와 관련돼서 자, 가압류 등기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압류는 건전, 가처분은 건전 이해 권리. 요걸 딱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설정이라는 단어를 딱 봤다.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보전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보전. 이전은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소멸은 대표적으로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멸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하고 보전을 이 2개를 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보전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설, 이변, 초속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 사항이고 요거는 59페이지 6번의 권리 변동에 관계가 없는 동그라미 전화이죠. 자, 권리 변동과 관계 없는 사항은 왜 중요하느냐?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자, 권리 변동과 관계가 없는 사항은 그 옆에 이렇게 써놓는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 변동과 관계가 없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표제부 등기라는 겁니다. 자, 표제부 등기가 주로 권리 변동과 관계가 없고요. 자, 표제부 등기는 권리 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단독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단독 신청. 대표적으로 직권 등기도 가능하고요. 직권도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사항은 표제부, 단독, 직권, 대의 이렇게 적어놓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가 있어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2종류가 있어요. 자, 부동산 변경 등기는 뭐냐? 요건 이제 개념을 잡아야죠. 옆에다 이제 부동산 자체, 요걸 하나 딱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자체의 변경. 그래서 자체의 변경이고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시, 요 동그라미 쳐놓고 요 가로 안에 요렇게 매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다. 그러면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뭐냐?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예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7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필 이렇게 나누면 7-1이죠. 그러면 요거는 일부가 줄었죠.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 생겨서 요 7은 부동산 변경 등기로 이루어지고 요거와 관련돼서는 등기부가 없던 게 생겼으니까 바로 개설이라는 말이 생겨요. 그래서 나눈다. 이걸 따로 대표적인 분필 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우리 27회 때 출제된 것은 요거죠. 자, 대표적으로 여기에 8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8-1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필 등기라고 그러죠. 요 8에 대해서는 면적이 일부가 늘어났으니까 부동산 자체의 변경, 부동산 변경 등기로 이루어지고 요 8-1은 결론적으로 등기부의 폐쇄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합필 등기가 되고요. 요걸 합치니까 이제 이렇게 합치니까 대표적으로 분합 등기. 그래서 분합 등기가 바로 대표적인 부동산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라는 거. 자체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자, 부동산 표시. 표시는 무슨 성? 동일성입니다. 그러면 동일성에 대한 변경은 대표적으로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소재, 그 다음에 지번, 대표적으로 행정구역 변경. 자, 행정구역 변경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동일성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행정구역 변경. 이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고. 자,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결론적으로 공통점은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이라는 거. 그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은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놔야 돼요. 자체, 그 다음에 동일성.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요. 자, 이번에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뭐냐? 바로 이렇게 이제 과거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피칠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뀌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피천덕으로 개명한다. 이게 바로 개명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칠갑은 대표적으로 등기 명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 피칠갑을 피천도로 등기명인 표시가 달라졌다.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첫 번째, 그 옆에다 하나 써놔야죠. 대표적으로 이제 개명 등기라는 걸 확인해 놓고, 여기에 7이 있고, 여기에 7-1이다. 그럼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특히, 요 부기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좀 살려놔야 돼요.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언제나 좀 살려놓으시고요. 자, 세 번째는 피칠갑과 피천덕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단독 신청도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고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개명할 때 그러면 자,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중성적인 등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요 네 개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 개명. 언제나 부기 등기며 단독 신청이며 중성적 등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여기에 이제 우리 많이 형님들이 많이 당하는 게 요 표시가 있으니까 많이 당해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표제부 변경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당하죠. 표제부 변경 등기에 한다. 여러분 X가 되죠. 그러면 부동산 표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 등기가 아니라 권리의 변경 등기로서 바로 중성적인 등기,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표시가 들어간다 해서 표제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인 자, 표제부가 아니라 권리적 측면으로서 바로 중성적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개명, 부기, 단독, 중성적인 등기. 요 네 개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구분 건물 표시 등기. 요거는 자, 매년 한 지문이 출제되고 있어요. 구분 건물 표시 등기와 관련돼서. 자, 한 동의 건물은 한 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항상 여기를 잡으면 돼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여기에 행방편다 하잖아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동시 동그라미 쳐놓고, 동시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동시 밑에 대의 신청도 가능하고, 자, 대의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자, 요 측면에서는 뭡니까? 요 동시 신청, 대의, 일괄 신청이 가능한데, 요거는 집합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이해하면 참 쉬워요. 요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집합 건물이라면 아직 집합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그래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요 A, B, C 세 사람, A, B, C, D 쭉 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사람이 살고 있어요. 자, 어느 날 뭐예요? 자, 일요일 날 원탁의 회의를 해요. 원탁의 회의를 해서, 자, 요걸 집합 건물로 등기하자. 요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생각해 줄 거는 한동 전체 표제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자,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고, 그래서 세 번째 값고, 네 번째 얼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냐? 바로 네 부분이 됩니다. 여기 이제 작년에 이제 27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부른다면, 한동 전체 표제부. 자, 두 번째,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자, 세 번째 가구가 있고요. 네 번째 이제 얼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12사람이 모여서 이제 원탁의 회의를 합니다. 막내 한번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A가 손들어서, 그러면 네가 우리를 위해서 집합 건물로 등기하라.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네 부분은 다 개설이 돼요. 근데 11사람을 위해서 요 두 부분에 대해서만 요 A라는 사람이 대의, 동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왜 대의가 가능하냐?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는 A가 대의 신청할 수도 있고 동시 신청할 수도 있고 일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요 가구에 관련돼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 보전 등기 이름은 틀려요.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딱 잡아놓고 계셔야 돼요. 가로 3번과 관련돼서는 올해 28회 때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는 지문이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건립변동과 관계없는 사항,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명인 표시 변경, 구분 건물 표시 등기에 대해서는 건립변동과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직권 아니면 단독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렇게 연결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과 관련돼서 이제 7번을 우리 한번 보죠.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 변동, 민법 187조죠. 187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몇 조로 가느냐? 187조로 간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187조로 가죠. 여기에서 이제 꼭 기억해둘 거,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게, 자, 상속과 관련돼서 두 번째 줄, 포괄적 유정.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포괄적 유정은 몇 조로 가느냐? 187조로 가고, 대표적으로 회사합병 187조, 그래서 특정 유정,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 유정은 187조예요. 특정 유정은 186조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넣으셔야 돼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또 유력합니다. 자, 포괄 유정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187조로 가고, 특정 유정은 186조로 간다라는 거, 그거 한번 꼭 기억해 둘 거. 자, 대표적으로 또 하나 기억해 두는 건 이제 판결과 관련돼서죠. 판결. 요 판결과 관련돼서는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이행 판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kim 판결이 있고요. 세 번째,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행 판결은 이제 몇 조로 가느냐? 이거는 186조로 가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은 186조. 하kim 판결은 몇 조로 가죠?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그러면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이냐? 바로 형성 판결입니다. 자, 형성 판결을 딱 포인트를 잡고, 그래서 이제 밑에서 세 번째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걸 형광펜 딱 쳐놔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요, 얘네들은 판결은 참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요거 이제 그러면 이행 판결은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가 되죠.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또 우리가 나올 때는 여기는 이제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이요. 자, 확인 판결은 뭐냐? 요거는 공동 신청이 돼요. 자, 그러면 형성 판결도 결론적으로 공동 신청이 되고요. 그래서 이행 판결에서 한쪽에서 원칙이 하나에서 이행 판결이 됩니다. 단독 신청이 되죠.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요거와 관련돼서 이행 판결이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입니다. 여기 이제 원칙이죠. 원칙.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확인 판결, 요거죠. 원칙은 요거는 확인 판결이 원칙이네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요거는 확인 판결이 원칙이고, 요거는 뭐예요? 예적 측면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확정 판결과 관련돼서 얘네들은 그러면 실익이 발생하는 것은 형성 판결은 187조, 요게 포인트가 되고요. 이행 판결은 우리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단독 신청. 확인 판결은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원칙 확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교통정리를 해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자,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이요.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이고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의 원칙은 뭐예요? 바로 대표적으로 확인 판결이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예적 평면입니다. 요거는 단독 신청, 요거는 공동 신청, 요거는 186조, 요거는 대표적으로 187조. 그래서 워낙 중요한 애들이에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로서 우리 작년에 민법에서 출제됐죠.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몇 조? 187조 판결이라는 거. 그렇게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뒷장을 넘기면 우리가 이제 공용징수, 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수용시가 바로 등기원인 일자가 되고요. 수용이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 되죠. 자, 경매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두 번째, 경락대금 완납할 때. 그래서 두 번째, 경락대금 완납 시.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민법 187조에 해당한 애, 그 옆에다 하나 꼭 정리해 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란 애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놔야죠. 자, 별표 3개짜리로서 자, 점유 취득시효가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는 자,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1의 조항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 187조의 1의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점유 취득시효예요. 이거는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취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기 써놓고요.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점유와 관련돼서는 소급표라고 하나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돼서는 민법 19회 때 우리가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187조의 유일한 예조 하나 딱 기억해 둬야 돼요. 저기에 대표적인 무슨 취득시효다.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한번 잡아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8번에서 꼭 요번 달에 확인해 둘 거 187조에 해당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1번에 이제 포괄유정 요거 조심해서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형성 판결 요거 하나 꼭 조심해 놓고 자, 그 다음에 굳이 한다면 10번에 한번 가보죠. 자,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한 저당권의 소멸 그 옆에다 요거 하나 딱 써놔요. 대표적으로 요거는 187조로서 대표적인 이게 부종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종성. 자, 부정성. 자, 그 밑에 이제 혼동을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12번 혼동. 혼동이란 물건의 소멸. 그래서 혼동.
자, 혼돈과 관련돼서는 좀 부연설명 닮은 혼돈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혼동, 이래서 크게 한번 써서 이 혼동이라는 것은 뭐냐?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혼동입니다. 그래서 혼동과 관련돼서는 요 세 개가, 네 개 정도가 딱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야 돼요. 장착이. 자, 혼동은 대표적으로 그러면 몇 조냐? 민법 187조다. 자, 등기와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혼동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등기법은 단독신청이다. 그래서 단독신청.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187조 단독신청이라는 걸 기억해두고, 특히 이제 민법 볼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 혼동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어놔야죠. 자, 채권과 물권의 공통소멸 사유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점유권하고 광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네 개가 딱 돌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점 팔고 강 팔고, 그래서 점유권, 광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는 1차 볼 사람들, 요거는 2차 볼 사람들. 그럼 저는 1, 2차 다 같이 봐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요거 네 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혼동은 187조예요. 단독 신청이요. 자, 채권과 물권의 공통소멸 사유. 공통소멸.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하고 강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점하고 강판다. 그래서 점강. 그래서 요 지문 4개 정도만 우리가 확인해놔도 혼동과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혼동 그러면 요 프로펠러가 4개가 딱 요렇게 돌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특히 이제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도 자주 출제되고 민법 등기법 187조 사유라는 거. 그 정도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187조의 2단 예정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렇게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1페이지 등기 효력이라는 게 나와요. 등기 효력.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는 그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효력이라고 써놓고 대표적으로 효력은 두 개로 나눠져요. 자,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눠져요. 그래서 전국 등기는 이걸 그래서 바로 대표적으로 본등기입니다. 자, 예비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대표적으로 가등기라는 게 있죠. 가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고요. 자, 가등기는 안 나온 해가 없어요. 작년에도 27회 때 두 문제가 출제됐고, 재작년에도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효력에 따른 분리로서 대표적으로 전국 등기, 예비 등기가 있다. 이걸 본등기라고 하고요. 예비 등기의 대표 선수는 가등기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잡아놓고 첫 번째 이제 전국 등기 효력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자, 1번에 자, 물권 변동적 효력과 관련돼서 요거는 세 개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바로 접수시기. 접수시기는 요거는 대표적으로 저장된 때가 됩니다. 자, 효력 발생 시기 대표적으로 접수할 때가 되고요. 완료 시기는 요거는 교합한 때가 돼요. 교합한 때. 교합한 때. 자, 그러면 작년에도 출제됐고 계속적으로 출제되는 게 바로 물권 변동 시점과 관련돼서 효력 발생 시기, 요 접수할 때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세 번째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자,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항력과 관련돼서는 거기 5개가 있어요. 5개는 그냥 숙지하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대항력 그러면 5개가 자주 출제돼요.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자, 선생님, 대항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그 자체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성립합니다. 근데 임차권이 등기화되면, 즉 물권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채권은 상대권이고 물권은 절대권이 됨으로써 채권이 물권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작용의 변경, 즉 이때 등기는 뭐냐? 바로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이게 무슨 역이냐?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5개를 미리미리 한번 숙지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숙지해야 될 거, 임차권, 판매권, 대표적으로 신탁등기. 신탁등기는 25회 때 민법, 26회 때 등기법, 여기에 지그재그로 출제되고요. 선생님, 올해는 그러면 어디에서 출제될 예상이 됩니까? 대표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이걸 올해 잘 잡아놔야 돼. 특히 강론 파트에서 임의적 기록사항. 자, 다음에 하나 뭐가 있죠? 바로 채권 담보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담보권. 그러면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은 등기함으로써 개기는 힘. 무슨 역이냐? 대항력이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출제사항은 임의적 기록상에 초점을 좀 맞춰놓고요. 자, 3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자,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어요. 요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자,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 확정 쪽에다 동그라미 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 요렇게 이제 살펴놔서 자, 순위 보전적 효력하고 꼭 비교를 해놔야 됩니다. 자, 순위 보전. 그러면 순위 확정적 효력은 전국 등기 효력이요. 순위 보전적 효력은 대표적으로 가등기 효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보전적 효력. 자,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대표적으로 기억해 둘 거, 요거죠. 자, 요거는 가구고요. 요거는 얼구고. 가구는 무슨 번호냐? 순위 번호. 여기도 순위 번호가 되죠. 자, 가구하고 다툼이 있다. 같은 구,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돼. 그래서 순위 번호. 자, 얼구하고 얼구의 다툼이 있다. 그러면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돼. 순위 번호. 가구 얼구는 다른 거로 접수장에 기재된 접수 번호 순서대로 기록된다.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2번 딱 꼭 기억해 둘 거는 2번. 자,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요거 하고. 자, 요걸 이용해서 7번으로 가죠. 동그라미 7번. 자, 9번 건물에서 건물 동그라미. 건물에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는 앞에는 건물, 뒤에는 토지. 그러면 같은 구, 다른 구로서 순위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접수번호를 딱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해가 됐으면 그냥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대지권 등기에서 대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접수번호.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나왔다. 그냥 이렇게 대접 이렇게 해서 그냥 석전석결로 해결버리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그래서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접수번호.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접수번호.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 이해가 됐으면 그냥 대접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에 대해서는 안 하셨습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후등기 저지력. 자,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적 확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후등기 저지력과 형식적 확정력은 옆에다 2가지 예를 딱 써놔요. 그래서 이중전세권 나중에 다 써먹어야 됩니다. 자, 이중전세권은 이거는 안 돼요.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거든. 자, 그러면 이걸 전세권을 제3자 쓰는 길은 전전세권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중전세권과 전전세권은 같다,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대표적으로 이중지상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중지상권은 이거는 뭐예요? 안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중전세권이 안 되는 이유는 대표적인 이게 뭐냐? 바로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1차 볼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잡아주면 되겠죠. 왜 그러면 이중전세권과 이중전세권은 안 되냐? 민법에서는 이렇게 배워요.
배타적인 영유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강의하고요. 등기법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후등기 저지력으로 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전세권 X, 이중상권 X 이 두 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 두 개는 대표적인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다.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중전세권 X, 이중상권 X 이렇게 한번 꼭 적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은 따로 별표 3개를 해놔야 돼요. 5번은 워낙 중요하니까요. 요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는 권리 추정력, 즉 등기 추정력과 관련돼서입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5번에 대한 부연 설명이 요 정도 한 7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등기 추정력 그러면 하나, 첫 번째. 자, 명문 규정이 없고 학설 판례에서 인정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장한다. 두 번째. 자, 추정력은 추측이거든. 표제구는 사실이죠. 추정력은 줄 필요가 없고요. 자, 등기 추정력 그러면 요게 자 7개가 머릿속에 딱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명문 규정이 없고 학설 판례에 인정되고 있다.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장한다. 그래서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 불인정,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등기도 불인정이죠. 요 가등기는 예비 등기고 요 추정력은 종국 등기 효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25일 때 민법에서 출제가 됐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등기 추정력과 관련돼서 줄기세포는 요 4개가 딱 머릿속에 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실체관계도 미치고 절차관계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더 산을 붙인다면 바로 여기 입증과 관련돼서 요건 아주 중요하죠. 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거는 입증 책임 단계. 그래서 입증 책임. 그래서 입증 책임을 어떻게 할 건가? 요것도 3단계가 딱 있어요. 요거는 공식처럼 외우면 좋아요. 그래서 1단계. 1단계. 자,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는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법조문 문구제로 입증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는 거. 저 입증 책임은 특히 이제 민법 총칙에서 아주 중요해요. 물권법 입증 책임 나온다면 항상 누가 유리한가를 봐라.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민법 109조와 관련돼서 그래서 내중착, 그래서 내중착 중무선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그럼 누가 유리하느냐? 표의자가 유리해요. 자, 중대한 사실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상대방이 유리하거든. 그래서 누가 유리한 것을 봐야 돼. 그래서 요 민법 총칙과 관련돼서 요 측면에서 많이 출제되고요. 자, 그렇다면 법조문 문구대로 입장하라는데 왜 법조문 문구대로 입장하느냐? 법조문에 여기 있거든. 요건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건과 효과를 입장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장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샘플로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추정하니까 요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하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즉 누가 입장하죠? 채권자가 입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 추정료가 관련돼서는 이렇게 딱 거기에 정리되어 있으면 아주 난중에 좋아요. 그래서 특히 입증 책임 나오면 요 단계를 딱 외우세요. 1단계 유리한 쪽이 입증하고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고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자, 혹시 이제 민법책을 읽을 때 입증 책임 나오면 이걸 단계별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어차피 훈련이 없다면 안 되거든요. 요 관계를 반드시 입증해 놓고. 자, 그래서 이제 등기 추정료 그러면 요 7개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선생님처럼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 거 그거 봐봐요. 오른쪽. 1. 무슨 등기가 있죠? 사실의 등기. 그 다음에 2번에 가등기. 그 다음에 사자명의 허무의 명의 등기에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특히 조심해야 돼. 점유의 추정력. 요거 올해 민법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은 뭐의 추정력이냐? 바로 동산의 추정력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뭐죠? 요거는 다시 복습한 다음에 유리한 쪽이 입증. 그래서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해요? 표의자. 중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한다라는 거. 이것도 뭐 매년 민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요건과 효과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자,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입증. 그래서 자, 특히 예를 하나 들어보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주장한다. 이러면 5가 되고요. 그럼 추정받으니까 누가 입증한다? 바로 채권자가 입증한다라는 거. 요거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6번이 있어요. 6번. 6번이 무슨 적효력이 있죠? 점유적 효력. 요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거기 이제 요거 동그라미 딱 잖아요. 자, 요게 적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점유적 효력. 자,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거는 가름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이제 요 옆에다 내공을 좀 테스트를 하네요.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바로 준이라는 의미. 자, 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말로 한다면 이거예요. 마침. 같은. 자, 가름. 의제. 그 다음에 간주. 자, 한자로 건치면 노가 되고요. 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자로 건치면 적이 됩니다. 그래서 준이라는 것은 가름, 의제, 간주, 노, 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샘플로 잡아서. 자, 준점유. 이걸 많이 예를 들죠. 점유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유하지 않는 게 바로 준점유가 돼요. 점유하지 않은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이게 바로 준점유. 준점유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뭘까요? 바로 저당권하고 지역권. 이거는 준점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요. 자, 준물권행위가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준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건이 아니면서 처분하는 행위. 그럼 대표적으로 자, 채권양도 채무인수. 이걸 준물권행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행위가 이거죠. 그래서 준 법률행위는 자, 법률행위다. 이게 자주 출제되죠.
자,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니까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는 준이라는 것은 전이가 옳게 걸리려면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다. 이러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이라는 감각을 잡아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준점이요. 저당권.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과 관련돼서 25일 때 한번 보죠. 저당권은 자, 저당권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취득시의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저당권.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활용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점유, 준물권행위, 준법률행위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활용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 245조 몇 항이냐? 자, 245조 2항입니다. 2항은 무슨 취득시효냐?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돼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우리 민법에서 등기 10년입니다. 자주죠. 평온이죠. 공연입니다. 선의, 무과실. 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민법에서 출제됐고요. 그러면 자주,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받아. 그럼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해야 되고. 자, 등기 10년과 점유 10년을 비교해보죠. 그럼 등기 10년과 점유 10년은 달라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면 등기 10년을 점유 10년에 가름은 해줄 수 있다고. 요 가름이 뭐냐? 바로 저기거든. 그래서 우리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을 써주게 돼요. 우리 어디에서?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그러면 등기 10년, 점유 10년에 가름해주기 때문에 등기 10년. 우리 점유 취득시효가 20년이면 등기는 10년이거든. 그래서 기간이 단축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슨 적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 취득시효 기간 단축의 효력, 즉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7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공신력 불인정. 그 옆에다 이렇게 이제 써봐야죠. 자, 공신력 불인정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절대적으로 써놓으세요. 절대적으로 공신력이 불인정된다. 절대적입니다. 자, 절대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첫 번째 물권 변동적 효력, 2번에 대항적 효력, 3번은 순위 확정적 효력, 4번은 후등기 저지력, 그러면 5번은 권리 추정력, 6번은 점유적 효력, 그리고 7번은 공신력 불인정. 이렇게 한번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그게 문제 가져오셨죠?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오전에도 하나 풀었으니까. 50번 문제, 50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자, 50페이지 보니까 이 6번 문제가 있어요. 6번. 6번이 뭐가 나와 있죠? 등기 효력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문제 6번을 볼까요? 자, 1번 볼까요? 다음 중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자에게 저장된 때 발생, 저장된 때 출처나 봐요. 근데 오전에도 아까 질문이 왔는데요. 자, 이해하고 가셨는데 이제 봐봐요. 자꾸 아까 우리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아까 접수시기가 뭐예요? 접수시기. 저장될 때였죠.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가 접수한 때. 그러면 완료 시기가 뭐예요? 교합한 때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또 저장한 때가 여기다 접수한 때라 접수시기라고 써놔봐요. 접수시기. 자, 그럼 봐봐요. 요 안에 있네. 봐봐요. 접수시기는 무슨 된 때죠? 저장된 때죠.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한 때죠? 접수한 때잖아. 그러니까 이걸 말을 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을 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한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접수 시기는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할 때. 그러면 저장될 때가 접수 시기라면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바로 접수한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문을 꼬아놔서 그래요. 그러면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이번에 대지권에 등기한 후에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 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한 동일하게 효로서 효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번 지문은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합 건물에, 자, 집합 건물에 이제 집합 건물이고 대지권이에요.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어디에도 미쳐요? 토지에도 미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2번 맞네요. 3번은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그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맞네요. 자, 5번,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그걸 가로를 쳐봐요. 그거는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감유할 수 없다. 어때요? X. 가등기에 대해서는 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지문은 그냥 우리 형님들을 혼란시켜 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건지면 이거예요. 봐봐요. 자, 가등기상의 가압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등기상의 가압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요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상의 가처분, 가등기상의 처분 제한. 하여튼 이야기 어려움은 뭡니까? 여기 가등기 뒤에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등기상의 처분 제한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어떻게 될 건가? 자,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요걸 이제 봐봐요. 자, 요 세 개 지문이 나왔어요. 참, 요 세 개 지문도 자꾸 인지해놔야 됩니다. 이게 막 시험 장 가면 혼수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요것도 구분을 못하고 들어갔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봐봐요. 여기 이제 기한이고, 어한이고, 대한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가등기, 기한, 가처분은 뭐냐? 요 말은 가등기를, 이 말은 가지고,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거는 처분 제한의 가등기랑 같은 거예요.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이다? 순위 버전이야. 근데 요거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거는 봐봐요. 가등기의 어한.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근데 요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요거는 가등기의 대한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가등기 상의 가처분이라는 거거든.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험장 가면 기한, 어한, 대한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 다 요 기한하고 어한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가등기에 대한은 가등기 상의 가처분이거든. 그럼 요거는 요 말이랑 같은 말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4번 지문을 보면 가등기에 대한은 가등기 상이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압류 등기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5번 지문입니다. 5번 지문은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 동그라미. 등기 원인. 그러면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알고 보면 재밌는 문장인데 이걸 처음에 모르고 분석을 하게 되면 참 쉬운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1번 지문도 쉽지도 않은 지문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정답은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이제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잡은 것은 일단 그러면 자, 권리변동과 관계있는 사항과 권리변동과 관계없는 사항. 관계있는 사항은 아까 보설, 이변, 처소 요거에 6단계 딱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 몇 조죠? 187조. 대표적으로 A 조항이 뭐가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 그걸 기억해 둬야 되고 특히 형성 판결이 이제 187조 판결인데 대표적으로 무슨 판결이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다라는 거.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는 전국 등기 효력. 그래서 제목이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둬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